예, 이번 강좌는 침해 사고 대응 분석 파트에 관련된 강좌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보충을 하는 어떤 그런 강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중복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그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대응 분석 부분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에 너무 어, 내용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하지 않다가 수강생 요청으로 인해서 강의를 제작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 감안을 하시고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보안 법규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가 필기에서 어느 정도 강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실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침해 사고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망 법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7조에 보면 침해 사고란 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보안 법규 과목에서 침해 사고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침해 사고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킹이나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논리 폭탄, 그리고 메일 폭탄, 그리고 서비스 거부, 도스죠.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해서 발생한 어떤 그런 사고, 발생한 사태, 그런 것을 침해 사고라고 한다. 침해 사고에 대한 정의가 정보통신망법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침해 사고의 유형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해킹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논리 폭탄, 메일 폭탄, 도스 이런 것 등에 의한 어떤 사고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와 같은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등을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침해 사고의 유형을 보면 여기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침해 사고의 유형 중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트로이잔 있죠. 트로이안 또는 트로이잔, 웜, 그리고 백도어, 그리고 악성 코드. 자,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하는 공격들, 이런 것 등이 예, 이런 공격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 등이 침해 사고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해 사고라고 하면 비인가된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든지 인가받지 않은 자가 비인가된 시스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침해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비인가된 파일 이런 것에 접근이 됐다라고 한다면 벌써 침해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역시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 비인가된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역시 침해 사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네트워크라고 하면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즉 비인가된 네트워크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 전부 해당이 됩니다. 즉 네트워크 정보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비인가된 네트워크 정보를 접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네트워크 정보 수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즉 다시 얘기해서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서비스를 무단 이용, 즉 인가된 사용자가 아닌 비인가된 사용자가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전부 뭐예요? 바로 침해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스라고 그랬죠. 여기 서비스 거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마비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시스템들, 그렇죠? 정상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마비시킨다든지 파괴시키는 거, 거부, 파괴, 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침해 사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7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견이 됐거나 또는 발생했던 그 시점, 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7단계의 대응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고 전 준비 단계,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탐지하는 탐지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대응 단계, 그리고 대응 전략 체계화, 그리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과정들, 이런 것 등이 전부 이런 침해 사고 대응의 7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계를 좀 보면, 먼저 사고 전 준비 단계입니다. 자, 요거 사고 전 준비 단계는 즉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담당하는 사고 대응팀이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팀이 있겠죠. 침해 사고 대응팀이 있어요. 자, 이 침해 사고 대응팀과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팀과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침해 사고 대응팀과의 어떤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뭐 가이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고 전에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그 침해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사고 전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사고 탐지 단계입니다. 즉 사고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그 사고를 탐지했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즉 정보보호나 또는 네트워크 장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보호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이상 징후가 일어났을 때 그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의해서 침해 사고가 어떤 것인지 식별하는 그런 단계도 이 사고 탐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초기에 조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사고인지, 물론 여기 이제 세부 사항이 전부 들어가야 돼요.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응이라는 의미는 사고가 일어나고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침해 사고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이 대응팀에 신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예, 대응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고 대응팀에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대응팀을 소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침해 사고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응 전략 체계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대응 전략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최적의 전략 결정, 최적의 전략 결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그 초기 조사 결과, 그렇죠? 이때 여러 가지 초기 조사 결과를 참고를 한 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지 이런 것 등을 전부 전략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대응팀 또는 수사기관과 공조를 할 건지 등등의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 상당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체계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고 조사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게 전부 사고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분석을 통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다시 그 사고 재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그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사고 조사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그렇죠?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추후에 어떤 그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이 그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사고 조사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응 단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단계는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 작성은 의사 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알기 쉽게 주로 이제 경영진이 될 테니까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사고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보고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고 7단계는 어떻게 해요? 네. 해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구와 해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기에 나중에 이런 유사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 공격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정책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절차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7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는 복구 해결 과정. 자,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7단계는 이와 같이 사고 전 준비 단계와 사고 탐지 단계,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 대응 전략 체계화 단계, 그리고 사고 조사 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7단계가 바로 해결 과정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침해 사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분석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분석 절차. 이 분석 절차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 절차. 자, 그래서 이 강좌가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분석이죠. 따라서 대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항목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이런 대응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석에 대한 부분은 따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고 유형별 점검 항목인데요. 사고 유형을 크게 공통, 그리고 웹 변조, 악성 코드 경유지와 유포지, 그리고 본넷, CNC, 그리고 해킹 경유지, 이런 식으로 사고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침해 사고 조치 가이드에서, 즉 기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식으로 각 사고 유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점검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계정이라든지 로그 파일이라든지 웹셀, 백도어, 루트킷에 관련된 점검 사항이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웹 변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웹페이지라든지 HTTP 메소드 웹 로그에 대한 점검 사항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경유지나 유포지와 관련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웹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접속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넷 CNC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돼서 점검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해킹 경유지 역시 네트워크 연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런 침해 사고와 관련된 어떤 그 분석을 할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사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분석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침해 사고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 즉 뭐 악성 코드 파일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거하면 안 되겠죠.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 분석 요청시에 자,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악성 코드를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그렇죠? 침해 사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이런 것 등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제거하면 안 돼요. 자, 이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악성 코드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당 악성 파일에 대한 경로, 그쵸? 악성 파일에 대한 경로를 따로 정리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이 생성된 시간, 맥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맥타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이죠. 생성 시간뿐만 아니라 얘는 생성 시간, 그 다음에 접근 시간, 그리고 또 뭐죠? 수정 시간. 이거 확보해 둬야 됩니다. 악성 파일 경로와 맥타임 확보, 이걸 확보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불가피하게 이제 지워야 되는 경우에 그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렉토리, 또 파일 경로와 역시 프로세스와 관련된 맥타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성 그 파일에 대한 백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악성 파일 백업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 명령이라든지 또는 lsof라고 하는 이 명령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사고 유형별로 크게 5가지 사고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 놨고요. 공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계정 정리해 둬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인 경우, 그죠? 또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계정도 있을 수 있어요. 숨겨진 계정.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되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관리 도구에 들어가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이게 이제 그 윈도우즈 10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관리 도구에 들어가면 그 컴퓨터 관리 도구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관리 도구 들어가면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이 있어요.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자, 여기 들어가면 사용자 이와 같이 관리 도구에 컴퓨터 관리 도구에 로컬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도구에 들어가면 사용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러한 계정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어디서 하면 되죠? 이건 윈도우즈고요. 리눅스. 자, 리눅스 어디서 하면 돼요? 예, 리눅스는 파일 확인하면 되죠? 이 파일 확인하면 돼요. 이 파일 어디 있죠? 예, etc 밑에. 그쵸? etc 밑에 이 패스워드 확인하시면 각 계정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확인하실 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달러, 그쵸? 달러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패스워드가 없는 계정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의심스럽죠. 패스워드가 없는 계정들, 그리고 쉘 점검해야 되는데 대부분 리눅스 같은 경우 배시 쉘 사용하기 때문에 빈 디렉토리에 있는 배시 쉘 점검하는 것, 네, 이게 이제 계정에 대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 로그 파일은 상당히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벤트 로그를 변조를 했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벤트 로그 그리고 시스템 로그. 자, 시스템 로그 변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조됐는지, 변조에 대한 유무 확인이죠. 변조 유무 확인.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컴퓨터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이벤트 뷰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웹 로그들이 있죠. 그래서 웹 로그들은 어디에 var 보통 그렇죠? var의 로그 디렉토리에 보면 secure라든지 secure 로그라든지 또는 메시지 로그라든지 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secure, 메시지 로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변조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로그와 시스템 로그에 대한 확인 방법이에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로그 어디서 확인하죠? 네, 컴퓨터 관련 이벤트 뷰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벤트 뷰어. 윈도우, 이건 리눅스고요. 리눅스, 윈도우는 이벤트 뷰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벤트 뷰어는 앞서 설명드렸던 관리 도구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관리 도구에 컴퓨터 관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이벤트 뷰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항목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로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웹로그. 그러니까 웹로그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한데, 얘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IIS를 이용하죠. IIS의 그러니까 인터넷, 얘 뭐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죠. 그래서 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에서 웹 로그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면 되고요. 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파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USR 밑에 로컬 아파치에 보면 로그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웹로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로그가 언제 생성이 됐고, 이것이 언제 생성이 됐고, 그리고 언제 수정이 됐고,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파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웹쉘. 자, 웹쉘에 대한 점검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웹쉘. 이거는 이제 확장자별로 웹쉘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쉘에 대한 시그네처를 점검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웹쉘 시그네처 요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ASP, 윈도우즈 ASP, ASPX, 뭐 PHP, JSP, HTML 파일들, 뭐 JPG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픽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웹쉘 시그니처 점검한다. 그 다음에 백도어, 백도어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툴 중에 이제 nmap이라는 게 있죠. nmap. 자, nmap 이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상태 확인을 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nmap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버의 IP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의심되는 IP 부분을 보면 666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확인 한번 그 포트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포트가 666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렇죠. 보통 의심 가는 어떤 그런 포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포트를 이용을 해서 뭐 외부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nmap 유명하고요,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그리고 외부 연결을 확인할 때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네스텟, 그렇죠? 이 도구 이용하시면 되죠. 네스텟나 또는 TCP 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네스텟 이거 이용할 수가 있고 LS워그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등을 이용해서 의심 포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킷, 그쵸? 루트킷 점검 꼭 해줘야 되겠죠. 루트킷은 이제 숨겨져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숨겨진 프로세스들, 그쵸? 또 비정상적인 프로세스, 비정상적 프로세스 이런 것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일이 변조됐는지, 변조된 파일이 있는지, 변조된 파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명령어들 이런 것 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명령어, 그러니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워드라는 게 있죠. 윈도우즈의 아이스워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는 루트킷 헌터가 있죠. 루트킷 헌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루트 헌터킷, 그다음에 도구 중에 체크 루트킷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루트킷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루트킷 헌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잘 해줘야 되고요. 요 이제 사용 방법은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RK 헌터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루트킷 헌터 이렇게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 두 개, 슬래시가 아니라 하이픈 두 개 업데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루트킷 헌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 공통 사항들인데요. 이런 공통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정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계정이라든지 숨겨진 계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 숨겨진 계정, 계정 삭제, 비정상적인 계정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숨겨진 거 전부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웹셀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경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웹셀 발견됐을 때는 업로드된 그 경로가 있을 경우 있겠죠. 그 업로드된 경로를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스템 명령어만 변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결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명령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러 그 라이브러리들이 한꺼번에 변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 재설치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재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도어 같은 그 포트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 그 포트, 의심 가는 포트 일단 체크를 하고, 만일에 백도어 포트가 발견됐다 그러면 해당 포트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포트에 대한 차단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차단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백도어 서비스와 관련된 파일들을 확인을 해서 전부 삭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일단 차단 정책을 적용하려면 그 서버 내에 방화벽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화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단 정책을 방화벽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IP 테이블 이런 것도 이제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IP 테이블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호스트의 allow라든지 deny 이런 정책들이 있죠. allow와 deny를 이용해서 IP 차단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내에 여러 가지 바이너리 파일들 변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백도어에 대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바이너리 변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변조된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리눅스에서 그 바이너리 변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rpm 명령어가 있습니다. rpm-va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 점검해야 될 항목, 모든 사고에 대한 공통적인 점검 사항으로는 계정, 로그 파일, 웹쉘, 백도어, 루트킷에 관련된 점검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웹 변조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라든지 ATP 메소드 그리고 웹로그와 관련된 이러한 확인 사항이 필요한데, 점검 사항이 필요한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